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5월에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4.1에서 3.85%로 조정했고, 이로 인해 각 주요 은행들도 투자자용 변동금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향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고정금리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변동금리가 더 나은 선택일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지금 대출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니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마지막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부터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까지 대출 받을 때 금리를 고정으로 받아야 할지 변동으로 받아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지금 몇 년간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많은 대출을 갖고 있는 주택 구매자들과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2026년까지는 금리가 내려간다는 전망이 많긴 한데, 2020년에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2% 하던 초저금리가 2024년까지 안 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게 보기 좋게 틀려서 많은 분들이 또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실제 투자 관점에서 그리고 실거주자 입장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고정금리의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 에퀴티를 활용해 다른 부동산을 또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고정금리로 몇 년간 묶여 있으면 쉽게 리파이낸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금리가 끝나는 날짜 전에 리파이낸싱을 하려면 위약금,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게 몇천에서 많게는 만불 이상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정금리를 선택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그 기간 중 금리가 내려가 버리는 경우에는 나만 비싼 금리를 계속 내야 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6% 금리에 고정해 놨는데 1년 뒤에 금리가 4.5%로 내려가면 나는 계속 6%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호주 경제가 글로벌 경제와 함께 둔화되고 중앙은행이 조금씩 금리를 낮추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정금리 대출은 보통 이자만 내는 구조, 그러니까 interest only 방식의 연장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예전부터 interest only를 활용해서 부동산 여러 채를 확보하면서도 가계에 부담 없이 자산을 불려왔는데요.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매달 원금을 뺀 이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렌트 수익만으로도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정금리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는 걸로 연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대출이 이자만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가 고정금리 기간 안에서 그 기간이 끝나면 갑자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 채무 구조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많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오프셋 계좌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부분 오프셋 계좌를 지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금 20만 달러를 갖고 있고 대출도 20만 달러가 있다면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그 현금을 오프셋 계좌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를 적게 내게 됩니다. 하지만 고정금리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자를 계속 그대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현재 자산을 늘릴 필요는 없고 이미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서 현금 흐름을 정리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낼지, 내년에 얼마나 나갈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예산을 짜는데 안정적이에요. 특히 리스크를 싫어하시거나 경제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에겐 고정금리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더 저렴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지금 신규 대출 기준으로 많은 은행의 고정금리를 보면 변동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을 때 고객을 미리 묶어두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고정금리를 조금 더 낮게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엔 숨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은행도 금리가 얼마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을 다 계산하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대출을 50%는 고정, 50%는 변동으로 나누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있을 때 서로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죠. 물론 이런 식으로 대출을 나누게 되면 계좌가 많아지고 관리가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해요.
특히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금리가 더 좋다, 변동금리가 무조건 낫다 이런 정답은 없어요. 금리 움직임의 추세, 각자의 상황, 포트폴리오, 현금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2025년 중반인 지금은 과연 고정금리로 받는 게 나을까요? 변동금리로 받는 게 나을까요? 이게 결국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금리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호주 중앙은행도 앞으로 금리를 서서히 인하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만큼 호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흐름이라면 지금 너무 긴 기간 고정금리로 묶어버리면 나중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나는 높은 금리를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반면 변동금리를 선택해두면 금리가 내려갈 때 즉각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 사이클에선 훨씬 유연하고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정금리를 무조건 선택하기보다는 변동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가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혹시 모를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전체 대출의 일부만 1년이나 2년 정도 짧게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변동금리로 두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안정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 흐름에도 잘 대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작정 은행에서 제안하는 대로 사인하지 않고 내가 가진 현금 흐름과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먼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꼭 여러 은행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조건 차이로 수천 달러는 쉽게 차이가 나거든요. 정리하자면 지금은 고정금리를 길게 묶기보다는 변동금리 쪽으로 가거나 짧은 고정금리를 일부만 선택해서 안정감을 보완하고 나머지는 변동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내 상황과 목표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 상황에 맞는 대출 전략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현실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